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편에서 조국 흑서 1하고 5명의 출사표하고 방송을 했는데, 개괄적으로 그 5명이 강양구 과학기자, 강양구 진중권, 서민, 권경애,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있죠? 김경률, 이렇게 5명의 저자들이 조국 백세에 저항하는 조국 흑서를 실체와 팩트로 공격한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질과 실체와 팩트뿐이었다. 조국 흑서는 모두 가짜였고 거짓이다 하고 발간을 하는데요. 자꾸 고고TV에 와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욕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찍는 게 그냥 쉬운 줄 아는데 굉장한 고통과 시간과 노력이 뒤따릅니다. 자꾸 와서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칭 우파 유튜브에서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재인을 치려고 들어오는 방송인데, 고고TV는 이 정권을 치려면은 보수 우파 가지고는 안 돼요. 보수 우파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보수 우파지만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아무리 단단히 단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중동 무당층한테 보수 우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진보 계획주들의 진보 계획자들이 보수 우파가 변한 것에 따라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쉽게 말해서 SNS상에, 신문 언론상에 현직 정치인을 제외한 현직 정치인을 제외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5인 5명, 진중권, 강양구, 김경로, 진중권, 서민, 김경률, 권경애, 강양구, 이런 사람들이, 강양구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사, 페이스북을 쓰면은 비수같이 써요. 사기우파 돈벌레 같이 거짓 방송과 선정 방송을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진보층의 이탈을 유도해서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을 치고 문재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5인의 독수리들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 좌파 우파 너무 그렇게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싫으면 싫은 거야. 진보 개혁자들도 문재인을 치고 싶으면 치라고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소개하는 것이니까. 조국 흑서를 이 사람들이 7장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1장, 뉴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하는 1장에서는 오늘날의 언론은 현실을 사실보다 편향된 신념인 뉴스를 지배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규정했다. 한국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이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문파뿐만 아니라 박파, 사칭 우파 돈벌레 유튜브도 동조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 거짓을 방송하고 거짓을 주장하는데 이쪽도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을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팩트와 진실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 오행제들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다. 다만 그때는 현 집권 세력이 야당 어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주류 세력이 되면서 자기들한테 내재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진위, 옳고 그름보다는 핵심, 핵잼, 너무 재미있다, 노잼, 재미없다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 재미있는 말을 해주는 기사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진영 논리로 좌파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좌파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 니들끼리 대가리 터지게 싸워. 나는 진실만 말할 거니까. 고고티브는 팩트만. 진중권이가 하는 말이 유시민이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알려줬는데 유시민이가 표창장이 가짜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유시민이는 대안적 사실을 제작하며 현실에 등록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사실이 된다. 걱정 말라고 불안해하는 진중권이 나를 안심시켰다. 이게 무슨 궤변이야? 대안적 사실을 제안하며 그것 대안적 사실을 상상을 현실에 대안하면 상상을 현실로 가져오면 그게 또 사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진중권이는 유시민이를 가리켜서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상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병자를 그랬잖아요. 정신과에서 가서 치료받으라 그랬잖아. 유시민이한테 진중권이가. 그리고 김어준에 대해서는 진중권이가 사이비 교주 같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데 김어준 씨는 자기가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리고 사회 전체가 종교화된 것으로 지는 보고 있다.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신천지가 돼버렸다. 각성해야 돼요. 우파 유튜버들도. 제2장에서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서민이가 말을 하기를 KBS, MBC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표를 드는 수호 방송이 되었다. 근데 MBC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다. 문재인이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다른 모든 언론이 최순실 관련 보도를 하고 있을 때 MBC에서는 북한 미사일 소식 같은 항상 톱뉴스를 방송하고 PD수첩에서는 조국 장관 조민희의 딸 표창장을 옹호하고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이야기를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언론 왜곡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로 선동을 해버린다. 장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종명이라는 놈이 나와서 MBC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말을 해달라. 조선일보를 잡으러 온 것이니 윤지호는 무조건 옳다. 윤지호가 사기꾼임이 드러났는데도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길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관계 윤지호 같은 허술한 사기꾼에 넘어간 언론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좋은데 그런 것도 없다. 사기꾼인 윤지호를 지네가 키워놓고 입을 쭉 닫고 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진중권이는 기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놈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라기보다는 기사를 정치적 공격 무기로 활용해서 정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스타일이다. 진중권의 핵을 찌르는데요. 세월호 고의 침몰선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라고 반응을 보인다. 그래 일반 사람들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진중권이 그건 가짜다. 음모설은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강연해 온 사람들은 그게 가짜였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 진중권이가 놀라가지고 상상을 해보라. 박근혜 대통령이 뭐하러 세월호를 침묵시켰겠느냐. 인신공양설 김어준 씨가 그런 거 한 거다. 음모론의 가장 극악한 형태를 보여준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더라. 제3장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새로운 정치 플랫폼 이 5명이나 고고TV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파, 박파, 좌파, 우빨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우셔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정권을 뺏는 게서 이 팬덤의 문팬, 문파, 팬덤에 대해서 문파 구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마지막까지 노사움에 잔류한 사람들, 두 번째 맘카페 일부 회원들, 세 번째 물질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 세 축인데 노사모에서 잔류한 놈들은 우리가 뽑아놓고 지켜주지 않아서 노면이 저렇게 갔다.
두 번째, 망각 힐러들은 생일 광고, 굿즈 판매 등 예전 H.O.T나 잭스키스 팬클럽에서 활동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무작정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 교수가 말을 하기를 문 팬들은 문재인을 절대 선이고 자신은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문 대통령의 문재인을 잘못을 들춰내면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져서 발광하는 것이다. 이런 팬덤이 조국 팬덤으로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고 카드를 깠는데 흠집이 났다. 버릴 카드인데 버리지 않는다. 손재를 않는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 문팬들의 특징은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 조국이 죄를 안 지은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창조한 거였다.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이 팬덤들이 조국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날려버린 것이다. 그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자기들이 뽑았으면서 검찰에 대해 엄청 반발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상상계를 파괴한 놈이 바로 윤석열이라서 윤석열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이 문재인하고 정부 여당 더블 586 똘맹이들은 팬덤을 이용하는 문바들의 팬덤을 이용하는데 재미가 들려서 지들도 팬덤에 행복해버렸고 지금은 팬덤들에게 끌려가 문바들에게 끌려가 지들도 표를 하는 중인 건데 더 모르고 있다. 더 나쁜 거는 소위 문팬이라는 팬덤은 비교적 조용히 태극기만 흔들었던 박사모보다 훨씬 시끄럽고 뻔뻔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사모 지금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래요. 잘 몰라. 그 사람들은 정치고 문화고 솔직히 말해서 현대 시대 조류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 우파 유튜버 들락거리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단순 순수한데 이 문팬들은 이거는 뻔뻔해. 뻔뻔한 걸 넘어가지고 강교하고 현재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우파 보수를 치고 있죠. 그래 우파 보수 사칭 돈벌레들이 그 하는 애들이 다 그런 놈들인가. 단순 무식 뻔뻔한 놈들인가. 단순 무식 뻔뻔 선정적인 방송을 하니까 도저히 사회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이 독수리 오형제의 이런 칼 같은 지적과 투쟁을 우리는 지지해 줘야 돼요. 4장 금융시장을 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이거는 크게 설명하지 말고요.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사모펀드를 하면서 조국이는 뭐라고 했어요? 불법이 없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조국이는 불법은 없다 하면서 공직윤리의 문제를 위법과 합법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켜버리고 겉으로는 진보적인 법학자가 속으로는 자신의 전문적 법학 지식으로 법을 피해가고 악용하며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짓을 해왔고 비도덕과 비정의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6장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 586 정치 똘맹이들이 엘리트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경험해왔기 때문에. 통일이니 해방이니 하는 이념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통일 이념은 내다버리고 사라진 이념 대신 586 똘맹이들이 자기 이익을 챙긴 것이다. 혁명적 어리론을 갖고 나와서 서로 뭉치고 서로 이익을 챙겨주고 서로 부정을 감춰주고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로 돼버렸다.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은데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같은 방법을 썼다. 그리고 조국은 반칙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 586 똘맹이들은 조국의 반칙을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서 모두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강남에 진입했다. 586 똘맹이들이. 서민 교수는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관까지 노린다. 이대로 가면 조국 장관이 무죄를 갖다가 받아서 대통령까지 나온다. 제7장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것들이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이는데 어제 오늘 나오는 것이 공수처를 8월 말까지 공수처위원을 미래통합당한테 이인을
추천하라. 안 그러면 더블 당해서 법을 고치겠다. 그래서 공수처를 또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얘네가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공수처를 장악하고 하면은 모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비법적이고 비정의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을 덮어버리고 문재인의 홍위병이 된다. 공수처라는 것이. 그래서 구적패 세력은 공익이 아닌 것이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세력은 이명박은 잘못 없어. 다스 외에는. 과거 보수 세력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이것들 신적패 세력의 문재인과 이 문빠들과 문패들과 586 돌멩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모든 게 정의라고 하고 내로남불에게서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듯이 문재인도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트라우마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정치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길이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전 국민을 합하는 길이 중도 보수 진보개혁주까지 합해서 문재인을 찍어내는 길이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사면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쟤네들 아직 노무현 문재인을 찾고 있잖아요. 문재인의 핵심이 노빠 문빠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그걸 극복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